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우리의 세포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게 많이 없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과학자들이 그런 어떤 이 미생물과 우리 세포 또는 그리고 그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우리의 유전자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이런 미생물의 어떤 상호관계를 떼어서 서로 딱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미생물은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사실 미생물에 대해 가지고 참 많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요, 이런 고균이란 단어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렇게 해서 배웠던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은 1990년 우스라는 학자가 제안한 생물의 분류를 가지고서 이렇게 미생물을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은 그냥 동물, 식물의 어떤 보편적인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핵이 있어서 그 핵 안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생물들 전부 다 진핵생물이라 얘기를 하고요. 핵이 없이 이건 유전 정보가 세포 전체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퍼져 있는 경우를 이제 원핵 생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핵 생물이 이런 이제 염기 서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눠보니까 우리가 어떤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세균과는 다른 그런 고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즈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균, 고균으로 원핵 생물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핵생물 안에는 동물과 식물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진핵생물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곰팡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류 있잖아요. 우리가 왜 녹조, 적조라고 할 때 그 물에 있는 그런 단액, 그러니까 어떤 단액의 어떤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는 직접 볼 수가 없이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보이는 그런 생물들이라 해서 그 역시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핵 생물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진균, 그 다음에 조류 등 그 다음에 세균, 고균, 얘네들 세균, 고균은 전부 다 눈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 고균, 그리고 바이러스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이게 생물이냐 어떤 무생물이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를 이제 어떤 생물이라고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생물이라고 분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생물 중에서도 비세포성, 그러니까 세포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비세포성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미생물이긴 한데 이런 세균, 고균, 진핵생물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따로 별도로 이렇게 바이러스, 그래서 미생물학 안에 바이러스학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 어떤 전형적인 그런 어떤 생명체 분류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宿주가 없으면 얘네들은 그냥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게 되고요. 숙주 세포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를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오늘도 이 미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챙겨서 들으시면 분명히 뭔가 좀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